당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람 보는 눈이 틀렸나요? 사실 저는 결혼 10년 만에 남편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서야. 충격적이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의 진짜 본성을 단 한 번의 식사로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 선택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다음 인생 지혜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그 사람과 밥부터 먹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나이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밥상 앞에서 사람 됨됨이가 드러난다고 한 말의 깊은 뜻을. 이건 그저 오래된 속담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검증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상대방이 보여주는 행동들, 음식을 대하는 태도, 대화하는 방식, 작은 예절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제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내면서 깨달은 것은 식사 자리에서 볼 수 있는 6가지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을 정확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할지, 누구를 믿고 의지할지는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때로는 그 결정 하나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첫 만남에서의 인상, 말투, 옷차림. 이런 것들은 누구나 쉽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을 때는 달라요. 식사 자리에서는 평소에 감춰진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식사 자리에서 항상 주목하는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함부로 대하고 남기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한 톨의 밥알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30년 전 제가 사업 파트너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차를 몰고 다녔죠.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그는 음식을 홀대했습니다. 맛이 없다며 투정을 부리고 서빙하는 직원에게는 반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와 함께한 사업은 6개월 만에 실패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파트너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다른 소중한 것들도 쉽게 버립니다. 관계든 약속이든 책임이든 말이죠. 둘째는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권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딸이 한때 데이트 상대를 집에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외모도 좋고 말투도 세련된 청년이었죠. 하지만 식사 중에 물을 엎질렀을 때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이걸 어떻게 치우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청년이 평소에는 감추고 있던 진짜 모습을. 결국 제 딸에게 조언했고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종업원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 감사의 말을 잊지 않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밥상에서 그 차이는 놀랄 만큼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 번째, 작은 행동 속에 큰 인격이 숨어 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 수많은 작은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같은 반찬 하나를 두고도 누구는 먼저 젓가락을 내밀고 누구는 함께 먹을 사람을 챙깁니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챙기며 상대 앞에 놓아주고 국을 덜어주며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 반찬이 자기 쪽에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며 건네는 사람, 혹은 먼저 물을 따라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자기만 먹고
누군가가 뭐 하나를 꺼내도 도와주지 않고 휴지 하나 짚는데도 타인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밥상은 작지만 그 안에 사람의 평소 생활 방식, 품성, 관계 맺는 태도까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나 나는 남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배려심은 밥상처럼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본능처럼 드러나는 법입니다. 제가 40대 때 만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는 항상 팀워크를 강조했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자신의 접시만 챙겼죠. 반찬이 떨어져도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져갔습니다. 3년 후 그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라졌습니다. 그의 밥상 매너는 이미 그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네 번째, 음식에 대한 태도는 감사의 유무를 보여줍니다. 한 끼 식사에도 잘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음식 자체보다 그 음식을 차려준 이의 정성에 먼저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음식이 조금 부족하면 불평을 하고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보거나 무심하게 씹기만 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뜨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밥상은 그래서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늘 음식에 감사하는 말을 잊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시절에도 작은 음식 하나에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그는 3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직원 만족도가 업계 최고라고 합니다.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그의 태도가 결국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이죠. 5번째, 음식 취향을 넘어 대화하는 태도에 집중하라.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눈을 마주치며 대화가 이어지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맞추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의 말에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를 존중하고 관심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밥을 먹는 방식은 결국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50대 초반, 저는 한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외국인 사업가는 영어가 서툰 저에게 천천히 말하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죠. 결국 그와 20년이 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유지했고 그 관계는 제 사업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6번째, 식사 속도와 자세도 힌트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내내 말을 멈추지 않고 누군가는 말없이 꾸역꾸역 먹기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지만 누군가는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즐기며 식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급하게 먹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러한 식사 태도에서 그 사람의 삶의 리듬, 정서적인 안정감, 공감 능력까지 읽히게 됩니다. 식사 속도는 그 사람의 인생 속도를 반영합니다. 항상 서두르고 급한 사람은 일상에서도 여유를 갖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반면 여유롭게 음식을 음미하는 사람은 삶의 작은 순간들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죠. 제가 60대 초반에 만난 한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식사를 빨리 마치고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대화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늘 시계를 보곤 했죠. 그 친구는 2년 만에 번아웃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식사 습관이 그의 삶의 패턴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밥을 먹을 때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다른 사람들과 식사할 때 자신의 행동을 의식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사 매너가 아닙니다.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관계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거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식사를 함께 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시간의 식사에서 얻는 통찰이 수개월의 회의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이나 중요한 파트너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여러 번 함께 식사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음식을 대하는 방식, 종업원에게 말하는 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습관,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 대화하는 태도, 그리고 식사 속도와 자세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제 아내와 저는 50년 넘게 함께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녀가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녀의 모습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사람을 만나면 밥부터 먹어봐야 하는 이유를. 그 한 끼의 식사가 평생의 행복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각 포인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는 세부적인 신호들입니다. 음식을 남기는 사람은 종종 자원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기회도 쉽게 버립니다. 반면 적당히 먹고 감사히 여기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음식에 까다로운 사람은 다른 상황에서도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첫 대형 거래를 앞두고 상대 회사의 대표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주문한 후 와인이 나오자마자 한 모금 마시고 이건 2015년산이 아니라 2016년산이군요. 다른 것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를 알아채는 그의 안목에 감탄했지만 후에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그는 극도로 까다로웠고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를 지적했습니다. 결국 그 거래는 성사되었지만 협업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식사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적절히 즐기면서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균형점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사업에서도 효율성과 인간미를 모두 갖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신호들입니다. 종업원에게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사람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주문하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전자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반면 후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왔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그 여자친구는 서빙하는 직원이 물을 흘렸을 때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라며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들에게 귀띔했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지금 그들은 15년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은 단순한 매너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인격의 표현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품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인 작은 행동 속에 숨은 큰 인격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중에 소금이나 후추를 건네줄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밀어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직접 손으로 전달합니다. 전자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일 수 있고 후자는 정중함과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나눠 먹을 때도 행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 접시에서 자신의 접시로 음식을 옮길 때 젓가락의 반대편을 사용하는 사람은 위생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45세의 해외 파트너사와 함께 일할 때였습니다. 한 중국 사업가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제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는 것이 존중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배려심은 비즈니스에서도 그대로 이어졌고 우리는 15년 넘게 신뢰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네 번째, 음식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관련된 더 깊은 통찰입니다. 식사 전후로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은
삶의 작은 축복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항상 음식에 불평하는 사람은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며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60대 중반에 만난 한 젊은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도 이 스테이크는 내가 뉴욕에서 먹은 것보다 못하네라며 불평했습니다. 1년 후 그의 회사는 직원들의 대량 이탈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항상 직원들의 성과에 불만족을 표현했고 결코 감사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번째, 대화하는 태도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이트입니다. 식사 중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경청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합니다. 반면 자신의 이야기만 하거나 상대의 말을 자주 끊는 사람은 독단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중 대화의 주제도 중요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나 남을 비판하는 대화를 이끄는 사람은 평소에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5세에 저는 한 투자자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에 적절히 반응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이런 경청하는 습관은 비즈니스에서도 나타났고 그는 항상 모든 관점을 고려한 후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속도와 자세가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들입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각 경험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반면 항상 빨리 먹고 바로 자리를 뜨는 사람은 다음 일정, 다음 목표에만 집중하느라 현재의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식탁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은 자기 관리와 규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축 늘어져 있거나 팔꿈치를 식탁에 올리는 등의 행동은 규칙과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65세에 제 회사의 새로운 CEO 후보자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확하게 음식을 먹었고 중간에 휴대폰이 울려도 무시하며 우리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그런 자세는 업무에서도 이어져 지금 우리 회사는 그의 리더십 아래 차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관계를 맺기 전에는 반드시 3번의 식사를 함께 하세요. 첫 번째 식사에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두 번째 식사에서는 그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을, 세 번째 식사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가족과 함께 식사해 보세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형제자매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면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함께 식사하세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 포인트를 관찰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팀워크, 스트레스 관리 능력, 성실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밥심이라는 말이 있죠.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하고 싶습니다. 밥심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보는 통찰력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인간적인 교류이자 가장 원초적인 소통입니다. 그 소통 속에서 우리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다음 식사가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부터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좀 더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창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밥상에서 진심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관계의 또 다른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